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섹터, 탈중앙화 과학이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완전 신규는 아닙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핫해질까?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사그러들까?입니다. 그 기존에 어떤 기존의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블록체인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앙화돼 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거나 또는 중앙기관이 공개를 안 하면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이걸 더 공개적으로 필요한데 그 접근성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디사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디사이하고 대조되는 기존의 과학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자가요. 어떤 기관에게 의뢰를 받거나 의뢰를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신청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한데,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 과정도 되게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연구 주제를 제한시킬 때도 많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이 연구자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 주체에게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연구를 잘 끝냈어도 학술지에 게재를 하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이 학술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게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 대기 시간도 항상 불편한 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게다가 학술지에 딱 게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학술지에 의존적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제한돼서 공개가 되고, 심지어는 공개적인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하면 연구자가 비용을 꽤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더군다나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어떤 연구가 나왔는데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 재현, 동일하게 시도를 해보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구자와 기관이 이 데이터를 보통 들고 있고 공개를 잘 안 하다 보니까요. 또는 공개를 하고 싶어도 그 경로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재현하려는 사람들이나 이 데이터를 쓰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내고 접근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돈을 내고 접근하고 싶더라도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탈중앙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절차와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디사이입니다. 근데 연구자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블록체인 위에 있는 어떤 주체들이요.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구자가 직접 뭐 자금을 찾아다니고 이런 거보다도 연구자가 먼저 블록체인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 의뢰자가 먼저 올려서 공개적으로 빠르게 찾게 되는 형식인 거죠.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 계약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학술지에 게재를 하면요. 학술지도 탈중화 출판 플랫폼에 게재를 하면요. 그 플랫폼에서 있는 수많은 피어들이 이 플랫폼의 토큰을 인센티브로 받으면서 리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 각자 공개적인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걸고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더 공개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가를 쉽게 매칭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IPFS라고 하는 분산 저장소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자일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 연구 결과에 공개되어서 무료로 접근하거나 또는 유료더라도 쉽게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로 정말 빠르게 돈을 내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프로젝트로 가보시죠. 프로젝트 보면 지금 시총순으로 나왔고요. 오리진 트레일 아니면 비타다오 요거
그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대요. 그리고 리서치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탈모입니다. 심지어 헤어다오는요.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요.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돼서 왜 조금 이슈가 됐냐면 11월 13일 정도에 바이낸스 CEO랑 부테린이 이제 하나의 행사에서 디사이에 대한 행사에서요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디사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디사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다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디사이라는 섹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이런 신규 섹터가 나오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멋있는 차트를 줬잖아요. 펌핑되고 가라앉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한 섹터에서요.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섹터에. 여기까지 해서 디사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투자 결정을 쉽게 하지 마시고 그 DYOR 꼭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